82번 보면 fx가 이제 3차 함수예요. fx가 3차 함수가 되는 거고 자연수 m에 대해서 자 구간 이만큼이야. 구간이 결국에는 어디? 0보다 큰 부분입니다. 0보다 큰 부분에서 gx라는 함수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자 자세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은 보자마자 이제 공비가 약간 좀 짜증나게 생기긴 생겼지만 뭐 별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우리 하던 대로 절대값을 이용해가지고 나눠주시면 됩니다. 절대값을 이용해서 나눠주시면 된다는 얘기인데 하나씩 나눠봅시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해주면 돼? 절대값을. 자, 절대값 있을 거고 m분의 x가 누구보다 작을 때? 1보다 작을 때 얼마가 되니? 그냥 x가 되겠죠. 그냥 x입니다. 이 같은 경우 그냥 x가 나옵니다. 다 되셨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절대값 x가 절대값에 m 더하기 x가 있겠죠. 자, m분의 x야. m분의 x가 누구보다 클 때? 1보다 클 때는 그냥 fx가 나오겠네. 두 번째는 fx가 나옵니다. 자, 근데 이건 뭐 굳이 절대값을 붙일 이유가 전혀 없었네. 왜? 양수에서 생각하는 거니까. 맞죠? 양수에서 생각하는 거니까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거 지웁시다. 절대값 굳이 습관적으로 그냥 막 쓰게 되네요. 오케이? 이거 하나.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뭐다? m분의 x가 누가 될 때? 1이 될 때 딱 하나만 보면 되겠네. 그러면 1 들어가고 1 들어가고 여기 1 들어가고 1 들어가는데 얘가 fm이 되겠죠. fm에 여기 1, 1이니까 여기 1이고 아니죠. 여기는 m이죠. m이고 밑에를 얼마로 나눠주면 된다? 2로 나눠주면 되겠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프가 이렇게 쭉 있을 겁니다. 이렇게 쭉 있을 텐데 자, 이까지는 다 끝났거든요. 이까지 끝났어요. 끝났고 밑에 gx는 미분 가능하네. 그래서 gx 미분 가능하다라는 얘기인데 자, x가 되도록 하는 구간이 어디야? 그렇죠. x가 누구보다? m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되는데 x가 m보다 클 때는 얘가 fx가 되겠죠. 그러면 자, 밑에 건 일단은 x가 m인 거지만 얘보다는 이 두 가지 녀석에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 아,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려줄 수밖에 없겠네. m을 기점으로 m보다 작을 때는 y분 x라는 얘기지. 쭉 가겠네요. 그럼 여기는 당연히 뭐가 된다? m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기까지 되셨죠? 잘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3차 함수가 그려져야 돼서 맞죠? 3차 함수가 그려져야 되는데 이 3차 함수가 이렇게 3차 함수가 최고차 계수가 1이니까 이렇게 그려지는데 미분 가능하다. 미분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어디? 기울기가 일자리인 게 여기 그려질 수도 있고 기울기가 일자리인 게 여기 그려져서 그려진다는 얘가 여기서 타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여 앞에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접하면서 내려와서 이런 식으로 극대극소를 가지는 부분이 아직 남아 있느냐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밑에 살짝 보면 뭔데? 무슨 말이야? 근데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G에다가 K를 딱 집어넣었을 때 0이 된다는 얘기가 이렇게 3개 있다는 얘기는 X축과 만나는 지점이 적어도 한 번 있었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는 될 수가 없죠. 이런 케이스는 될 수가 없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이런 케이스는 될 수 없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어떻게 올라오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가봅시다. 조금만 더 가봐. 자, 첫 번째 얻을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얘죠. m을 집어넣으면 m이 나온다. m을 집어넣으면 m이 나온다. fm이 m이다라는 조건은 반드시 나옵니다. 첫 번째 조건. 그 다음 두 번째. 그리고 그때 미분 계수가 누가 된다? 1이 된다라는 두 번째 조건까지 등장을 하는데 아직까지 갈 길은 멀죠. 오케이? m이 누군지도 모르고 여기 미정 계수가 조금 남아 있으니까
주어진 이 가나 조건들을 다 보셔야 되는데 자 볼게.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인데 m 플러스 1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자 극대 지점이 여기 있으면 극대 지점이 여기 극대 지점이 있을 테면 그보다 오른쪽에 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얘가 m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맞죠?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 여기 봅시다. 연속된 두 자연수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값이 3개다. 이게 무슨 말일까? 라는 거야. 1 차이 나는 거잖아. 결국 딱 1 차이 나는 건데 그러면 봐봐. 여기는 이 부분이야. 얘가 만약에 나는 이 문제 딱 보자마자 연속적으로 되는 이 부분이 되도록이면 3개밖에 없다는 얘기는 이 간격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만약에 간격이 이만큼 벌어졌다고 치자. 이만큼 벌어져서 여기가 만약에 알파였고 여기가 알파 플러스 2였다라고 치면은 생각을 해봐. F 알파는 당연히 0이에요. F 알파가 아니라 여기서는 G죠. G 알파는 당연히 0일 거야. G 알파는 어차피 저기랑 똑같을 거니까 그냥 F 알파 합시다. F 알파가 0이고 F 알파 플러스 1이 아니라 자 여기서 봅시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가게 되면 알파를 집어넣어도 0이지만 알파 플러스 2를 집어넣어도 0이 되겠지. 근데 알파 플러스 1 집어넣어도 얘도 0이 되는 거고 알파 마이너스 1 집어넣어도 0이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간격이 딱 얼마만큼 차이 날 수밖에 없느냐면 1 차이 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무조건적으로 1이 차이 난다는 얘기지. 얘가 알파면 얘가 알파 플러스 1이 된다 라는 얘기가 여기 있어요. 됐죠? 이렇게 됩니다. 문제 예지? 이제 예죠? 이 말은 무슨 말인데 감소란 말과 동일하지. 맞지? 감소란 느낌이거든요. 감소하는 부분이 이렇게 감소하도록 만들어주는 자연수가 딱 3개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자 여기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이쪽 경계에서 뭔가 만들어질 거고 자 봅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야. 자 m 플러스 1이 여기 있어요. 나 지금 처음에 이렇게 풀었거든. m 플러스 1 자 여기서 m 플러스 2 됐어요? m 플러스 2 하나 만들어졌지. 하나 하면 요거 만들어지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 여기가 m 플러스 그러면 m 플러스 2가 될 수밖에 없고요. m 플러스 2 얘가 얼마가 되는데 그러면 m 플러스 3이 되겠지. 왜냐하면 딱 3개 만들어져야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3개 만들어져야 되니까 m 플러스 1 하나 m 플러스 2 둘 m 플러스 3이 된다 하더라도 같아지니까 m 플러스 4 여기가 결국 m 플러스 3이고 얘가 m 플러스 4였다는 얘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까지 이해되시죠? 됐죠?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겠네. 자 이쪽에다 끌고 올게요. 지금 현재 뭐다? 절편 자체가 fx가 다른 건 이게 fx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쪽에 내려가니까 얘는 누군지 모르니까 x 빼기 알파라고 두고 나머지 점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얘가 m 플러스 3이고 얘가 m 플러스 4니까 우리 여기 x 빼기 그렇게 시작하지 말고 어차피 인수분해까지 해야 되니까 인수 단위로 끊는 것보다 근과 계수 관계가 훨씬 더 편하단 말이야. 자 그러면 적어볼게. 2개 더하면 얼마가 되는데? 마이너스에 2m 플러스 7의 x가 될 수밖에 없고요. 이가 됐어요? 그 다음 2개 곱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 4입니다. 자 m제곱에 얼마가 되니? m제곱에 플러스 7m이죠. 플러스 7m 플러스 12가 됩니다. 이렇게 되겠네. 맞죠? 그럼 이제 정리 한번 내보자고. fm 집어넣으면 되잖아. fm 집어넣으니까 m 빼기 알파 이제 찾아야 되거든요. 뒤에 있는 거는 m제곱 나오고 m제곱 나오고 여기 2m제곱이니까 사라질 거고 7m 나오는데 사라지면서 여기가 얼마 만들어지냐? 12가 딱 만들어져요. 오케이? 잘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미분 한번 해봅시다. 미분하면
x제곱에 마이너스 2m 플러스 7의 x고 더하기 m제곱 플러스 7m 더하기 12야. 그리고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x 빼기 알파에 2x에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7이 될 수밖에 없는데, 자 여기다가 m을 집어넣죠. 그러면 f 프라임 m이 얼마가 나오느냐?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 계산해주면 여기 요 부분 위에 거부터 먼저 정리합시다. m제곱 여기 m이면 마이너스 2m제곱 7m 또 사라지면서 여기 10이야. 그 다음 여기 뒤에 있는 거는 m 빼기 알파 되고, 여기 뒤에 있는 거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7 되겠죠. 마이너스 7 됩니다. 마이너스 7 맞나?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이네요. 오케이? 마이너스 7 됩니다. 자 여기 이 값이 얼마가 나온다? 1이 나온다는 얘기잖아. 오케이? 자 얘랑 지금 이제 계산해 주시면 요런 형태로 만들어지겠고, 이거 빼기 아닙니다. 이거 곱해지는 거야. 자 이항시켜서 정리해주면 m-알파가요 7분의 11 나오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왜냐하면 fm은 아까 전에 시작부터 fm은 m이라 그랬기 때문에 이 m이다라는 자연수가 돼야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가 안 된다. 이때 내가 고민을 했어. 이게 안 되나? 이게 왜 안 되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처리해 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와 진짜 출제자도 30번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이게 단순히 봤었을 때 m 플러스 1, m 플러스 2, m 플러스 3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자연스러운 스타일인데, 그거 말고 한계가 더 있어. 한계가 더 있었던 거야. 어떤 거냐면 이렇게 가는 거지. 자 봅시다. 지금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자고. 이렇게 쭉 되어 있으면서 쭉 가는 건데, 얘가 1차이랍니다. 얘가 m이에요. 자 m이에요. 어떻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느냐 보세요. 자 여기서 m 플러스 2라는 게 여기 한 요 정도쯤 조금 더 올라가거나 내려갔었을 때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돼도 상관없느냐면 이렇게 돼도 상관없잖아요. 여기에 m 플러스 1. 오케이? 됐어? m 플러스 1. 그러면 여기 하나 생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쪽 라인보다 더 같거나 더 위쪽에 있었다 이 얘기거든. 어떻게 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밑에 그냥 요렇게 얘가 여기 있는 L에 해당하는 시작점이 된다라고 치면은 하나, 여기서 둘, 여기서 셋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도 만들어지겠네. 우리가 한 거는 여기 살짝 옆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만 감소한다고 생각하고 막 보는 거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어디서부터 떨어질 수 있느냐면 위에서부터 이렇게 떨어져서 여기는 올라갔지만 내려갈 수 있는 거고, 올라갔지만 내려갔는데 이게 자연수다 보니까 자연수들끼리는 이렇게 작아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쪽에서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fx가 두 번째 케이스예요. 그래서 답이 나온다는 얘기야. 자, fx가 x 빼기 알파라고 두고 똑같잖아요. x 제곱에 마이너스에 2m 플러스 5의 x가 되겠지. 답이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m 제곱 플러스 5m이고 더하기 6이 되겠네. 자, 요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fm 만들어내면 되겠지. fm이 아까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m이죠. m인데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m 빼기 알파가 되는 거고, 여기 사라집니다. m제곱 사라지고 여기 m 집어넣었을 때 5m도 사라집니다. 그럼 곱하기 6이 되겠네. 오케이? 잘했어?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미분해 봅시다. f'x가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예요. x제곱에 마이너스 2m 더하기 5의 x가 되는 거고, 뒤에 있는 거
m제곱 플러스 5m 더하기 6이죠. 그리고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시면 되는 거니까 x 빼기 알파에 더해집니다. 2x에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5가 된다라는 얘기고 여기에다가 누구를 집어넣는다? 여기다가 똑같이 f'm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f'm을 집어넣으면 그 값이 1이 나와야 되는데 정리 한번 해봅시다. m 집어넣으면 여기 m제곱 여기 마이너스 2m제곱 사라지거든요. 가볍게 사라집니다. 얘가 6이 된다고. 그 다음 뒤에 있는 거 여기 m 마이너스 알파죠. m 마이너스 알파인데 뒤에 게 깔끔하게 정리되거든. 탁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예요. 맞죠? 마이너스 5가 되니까 자연수로 딱 나오는 거지. 자연수 형태로 빡 나옵니다. 얘를 이쪽으로 넘겨주면 m 마이너스 알파가 얼마 나옵니다? 1 나오죠. m 마이너스 알파가 1 나오니까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여기다가 m이 6이 나오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만족하는 자연수 찾아낼 수가 있을 거고요. 됐죠? 자, 약간 전부 다 뭐 시작은 뭐로 하는데 급수로 하긴 하지만 끝은 약간 세밀한 부분까지 30번이니까 좀 조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어디 보시느냐 하면 (83번) 봅시다. 아, 83번 안 할게. 비슷하잖아요. 안 해도 되겠지. 83번 안 해도 되겠지. 급수로 좀 넘어갑시다. 비슷비슷한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급수로 좀 넘어갑시다. 83번 한번 해봐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야. 자, 그리고 아이고 어디 보시느냐 하면 지난번에 쭉 좀 풀었어요. 좀 풀었고 자 어디를 살짝 보시느냐 하면 79번 봅시다. 79번 몇 개 없는 79번 봅시다. 자,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에 AN이 있는데 얘가 양수고 등비수열입니다.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입니다. 됐죠? 자, 근데 거기서 보시면 자, BN이 있는데 BN이 마이너스 1의 n승이야. 누가? AN이 1보다 작으면 AN이 누구보다 1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AN이 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되어 있는 상황이고, 자, 시그마 뭐예요? n이 1부터 인피니트까지. 자, 3에 b에 3n-2 하나 있고 마이너스 7에 b에 3n-1이 하나 있고 더하기 2에 b에 3n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얘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란 수열이야. 자, 됐죠? 자, 맞네. 잠깐만 있어봐. 잠깐만 한 개가
요거 있어. 이거만 보면 돼. 페이지 3번이야. 보자. 자, 잘 들어봐봐. 잘 들어봐봐. 이게 등비수열이 양수니까. 등비수열이 양수니까.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해줄 수 있느냐 보면, 그러면 이게 앞에 있는 문제들이랑 좀 차이가 나는 게 거의 대부분 문제를 풀면은 어떤 스타일이었느냐, 이런 스타일이었잖아. 여기 등비수열이니까 뭔가 급수가 수렴하는데, 그래서 공비 자체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전부 다 양수인 수열이니까 0과 1 사이인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데 이게 안 된다는 얘기야. 이게 안 됩니다. 자, 얘가 왜 안 되느냐? 잘 들어봐봐. 첫 번째 케이스야. 케이스 1이야. 생각을 한번 해볼게.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가 일단 나오면 첫 번째 항이 있을 거고 두 번째 항이 있을 거란 말이야. A1의 R이 되겠고 A1의 R의 제곱이 되겠고, 이게 앞에 있는 항이 얼마나 크든지 상관없이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집니다. 맞잖아요. 2분의 1만 집어넣어도 반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게 어느 시점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이 값이 반드시 누가 될 수밖에 없느냐면 1보다 작아집니다. 딱 관찰했을 때 그 느낌이 들어야 돼요. 이거 1보다 작아지네. 1보다 작아진다는 얘기는 얘가 지금 AN이잖아요. 얘가 AN인데 BN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요 앞까지는 1보다 크거나 같을 거니까 계속 얘가 반영이 될 거란 말이야. 누가? AN들이 반영이 되겠지. 이 상황이 벌어지겠지.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뭐가 돼요? 1이 계속 만들어진다. 1이 계속 만들어진다. 근데 내가 합을 할 거는 AN을 합을 하는 게 아니라 BN들을 합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오케이? 말이 안 돼. 그럼 뭐로 하는 거야? 케이스 2 이거는 해볼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1이 되겠어요? 1이 되겠니? 1이 될까? 1이 되면 어떻게 되는데? 1이 계속 여기에 만약에 AN 자체가 계속 1이었어. 여기 있는 A1 그러면 R 자체가 1이었고 A1이 계속 만들어지게 될 텐데 뭔가 하나의 양의 값이 있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얘가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뭐예요 이거?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의 n승이네.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의 n승이 되는 거고 1보다 크면은 이게 되는 건데 R이 0과 1 사이입니다. (1이다) 마이너스 1이다. 이거 모르는데? 이 모르잖아요. 이 모르겠네. 뒤에 있는 거. 나 계속 1로 가는 줄 알았네. 마이너스 1의 n승 맞지? 어디 있어요? 0과 1 사이가 되면은 마이너스 1의 n승이네. 마이너스 1의 n승 같은 경우에는 이거 확인 한번 해보셔야 되겠네. 여기는 이 부분에서 뒤에 있는 부분에서 얘는 AN이 되는 상황이고 특정 상황에서는 AN이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 뒤에 있는 녀석 같은 경우에는 n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겠네. 얘 같은 경우에는. 오케이? n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자, 한번 확인해 봅시다. 얘 같은 경우에는. 보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이제 마이너스 1의 K 플러스 1승이 되겠지. K 플러스 1승이 되겠네. 자, 그러면 여기 n 자체가 만약에 여기 있는 요 뒤에 있는 녀석이 쭉 가는 건데, 자 일단은 얘가 0으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급수가 수렴하려면 얘 자체가 0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n이 만약에 짝이 되면 얘는 짝에서 짝을 빼는 거니까 그냥 3이 되겠고 얘는 짝에서 마이너스 1이니까 홀이 되겠죠. 홀이니까 그냥 홀 되면 얼마가 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여기 마이너스 1로 나오니까 플러스 7로 나오겠네. 그 다음 제일 끝에 얼마가 된다? 2가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n이 만약에 홀이야. n이 홀이면 얘가 홀이고 얘는 지금 짝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홀이 될 수밖에 없어서 얘는 마이너스 3입니다. 추이를 봤더니 여기 플러스 7이죠. 홀이니까 얘가 짝이 될 거고 짝이니까 마이너스 7 되겠네요. 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마이너스 7 되겠네요. 그 다음에 제일 끝에 있는 거는 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라서 일단 달라지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 값 자체가 달라집니다. 0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일단은 뭐 어찌됐든 케이스 1은 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찌됐든 케이스 1은 되지 않을 거고 자 마찬가지 케이스 뭐 R이 1이면 여기서도 사라지겠지. 얘 같은 경우에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A1이 될 거 아니에요. 오케이? A1이 될 거니까 0으로 가는 건 아니니까 오케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떤 케이스가 나왔다? 자 케이스 누가 되느냐? 세 번째가 나왔네요. 세 번째 케이스 R 자체가 어떻게 될 때? R 자체가 1보다 클 때가 되겠지. 맞죠? R 자체가 1보다 클 때예요. 그러면 여기서 1보다 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이 녀석들을 묶어내가지고 정리를 조금 해줄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R이 1보다 크니까 누구로 간다라는 얘기냐면 여기 있는 이 녀석들로 간다라는 얘기거든. R이 1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점점 커지는 요 AN으로 가게 될 건데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녀석이 3에 3AN-2에 마이너스 7에 얼마가 되니? B에 A에 3N-1이고 더하기 그 다음 끝에 2의 A의 3N 형태가 되는데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얘가 어디로 가야 돼요? 0으로 가게끔 만들어 주려면 일단은 다 묶어내셔야 되겠죠. 다 묶어내셔야 됩니다. 누구로 묶어낼 수 있느냐? 묶어냅시다. R에 얘로 묶어내면 제일 낫겠네. 자, A에 3N-2로 묶어냅시다. A에 3N-2로 묶어내면 얘는 3 남아요. 그 다음 여기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7R이 남아요. 제일 끝에 같은 경우는 얘가 될 텐데 여기 있는 이 녀석은 2R 제곱이 남을 거고 그냥 이거 자체가 얘는 그냥 이거 자체가 0으로 가면 되는 상황이잖아. 얘를 묶어냈었을 때 얘가 0으로 가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정리 한번 해보시면 이거 이 값 자체가 그냥 0이 되는 거야. 0이 되면 끝나는 건데 R 자체가 얼마가 되면 되는데 2, 1, 3, 1 마마 붙여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R이 3이 되겠네요. 오케이, R이 3 되면 됩니다. 오케이, R이 3 되면 된다는 얘기고 이제 뭐가 남았니? 여기 보시면 그렇게 남았네. 볼게요. B5의 제곱이 B4랑 6이랑 B6이랑 곱하면 곱했는 거는 4분의 9가 된다는 얘기니까 이게 일종의 등비수열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 결국에는 일종의 등비수열이 안 됐다는 얘기니까 봅시다. R이 지금 3보다 큰 상황에서 자 순서대로 좀 적어볼게요. B4, B4, B5, B6이 될 텐데 자 앞에 있는 녀석이 마이너스 1일 가능성이 높을 거니까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 여기는 A5가 되고 얘가 A6이 될 수도 있겠죠. 오케이?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거고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 뒤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1이고 A6이 될 수도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은 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앞에 있으면 앞에 있을수록 누가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텐데 자 이것도 잘못됐죠. 뭐가 잘못됐느냐 하면 B4는 여기다가 4가 들어갈 거니까 그냥 1입니다. 오케이? 1입니다. 그 다음 여기 1이고 그 다음 여기도 얼마가 될 거냐면 1, 1 될 건데 자 중간에 거 제곱하면 양
그때 곱과 같은데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이 등식 만족할 수 없으니까 얘는 바로 끝나는 거예요. 오케이? 얘는 바로 끝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도 봐야 되겠죠. 이거 한번 봅시다. 중간에 거 제곱한 게 2개 곱한 거고 A6이 중간에 거 제곱한 거 1입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4분의 9가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마이너스 4분의 9가 된다는 얘기고 넘겨주면 A6이 얼마가 될 수밖에 없느냐 하면 4분의 13이 된다는 얘기고 A6이 4분의 13이 된다는 얘기인데 자 바로 전에 값을 봅시다. 그러면 A5는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4분의 13 이거 왜 보는지 알지? 3분의 1을 딱 곱했을 때 이 값 자체가 어떻게 돼야 돼? 여기 보이죠? 1보다 작아야 되거든요. 1보다 작아야 되잖아. 근데 얘가 1보다 작을 수 있냐고? 없잖아. 안 된다는 얘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도 될 수가 없습니다. A6이 비록 딱 깔끔하게 등장을 하긴 하나 그 바로 전항이 3분의 1을 곱했을 때 1보다 작아지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된다. 1보다 작은 게 아니지. 1보다 크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1보다 작아야지 얘가 되는 건데 작아야 되거든요. 얘가 1보다 작아야죠. 근데 그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고 자 1보다 크니까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얘밖에 없겠네. 얘가 말이 되겠죠. 그럼 얘는 그냥 계산해 주면 되는 거 아닌가? 계산해 주시면 되죠. 그냥 얘는 A5의 제곱이 A6이잖아. 그러면 얘는 A5의 곱하기 얘가 3이죠. 두 개 곱한 거랑 동일할 거고 그 다음 거기 빼기 4분의 9가 되겠네요. 알겠죠? 요거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 그러면 4A5의 제곱 그리고 뒤에 있는 거는 10이니까 마이너스 12A5가 되는 거고 플러스 9 이꼴 0가 되는 거라서 얘는 그냥 완전 제곱식이 되네. A5 빼기 2분의 3의 전체 제곱이겠네요. 2분의 3? 아무 생각 없다. 2, 3이죠. 그냥 2분의 3이 보이니까 이렇게 했는데 오케이? 알겠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5가 얼마나 된다? 2분의 3인 거야. A5가 2분의 3이니까 누구보다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냥 그대로 만들어지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치고 가야 돼. 이거 누구지? 은지쌤한테 채점 한 번만 해달라고 하는데 아니면 주던지 선생님한테 주면 돼. 주고 주말에 올 거야 아니면 수요일에 올 거야? 수요일에. 어제 누가? 다음 주 수요일에 오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어디 보시느냐? 앞에 보시면 30번 한 개 더 있을 테니까 그거 한번 하고 마무리 지읍시다. 안 돼 있는 거. 몇 번이야? 거기 76번 있습니다. 76번. 자, 76번 봅시다. 자, 76번을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 항 A1이 1이고 공비가 0 아닌 AN에 대해서 시그마 n이 1부터 인피니트까지 AN이 수렴한다. 자, 수렴한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자,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는 상황이냐? 시그마 얼마예요? n이 1부터 인피니트까지 20의 a2n이고 더하기 21의 절대값 3a3n이죠. a3n-1의 절대값 붙였는 게 얼마가 되더라? 얘가 제로가 되더라. 자,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밑에 보시면 등비수열 또 있어요. 등비수열 BN이 있어요. BN이 있는데 시그마 n이 1부터 인피니트까지 3an 더하기 bn의 절대값이 an으로 나눠졌었을 때 얘가 수렴하더라. 자, 뭐 해야 될 것 좀 많고 하긴 하겠지만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자, 뭐 첫 번째 거 그냥 가볍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되겠네. 일단 첫 번째 적어봅시다. 수렴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케이? 수렴 그럼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되겠네. 20에다가 자 뒤에 있는 거 뭐라고 적어주면 되니? A2죠. A2입니다. 첫 번째 항이. 그 다음에 1 빼기 R을 제곱해 주시면 되겠네.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21이 있겠죠. 21이 있을 거고 자 21 일단 곱해지겠지. 21 일단 곱해지면서 1 마이너스 얘는 공비 자체가 R의 세제곱의 절대치입니다. 뭐 R의 절대치의 세제곱 적던지 그건 뭐 알아서 적어도 상관없을 거고 위에 있는 게 얼마가 될 수밖에 없냐면 1 집어넣으면 되겠죠. 1 집어넣었을 때 A2의 절대치가 되겠네요. 오케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대체 자, 이 값이 얼마가 나온다? 여기 나온다. 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럼 봅시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일단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얘는 무조건 뭐가 돼요? 양수가 됩니다. 앞에 가시죠? 위에 있는 것도 무조건 양수가 됩니다. 그럼 얘도 지금 양수가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뭐였다는 얘기야? 음수였다는 얘기겠지. 얘가 음수였다는 얘기겠지. 이해되세요? 음수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음수였다는 얘기 자체가 공비의 범위를 가르쳐 주는 거죠. 공비 자체가 누구보다?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았다는 얘기죠. 오케이? 잘했어요? 이렇게 됐다는 얘기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요거 좀 정리 한번 해볼게요. 1 마이너스 R의 제곱분의 위에는 그냥 20 곱하기 얘 계산해 주시면 어차피 이거 자체가 얼마가 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얘는 날리면 되겠지. 날리면 되겠네. 얘 날리고요. 날립니다. 이렇게 좀 날리면 그냥 1이 되겠네요. 이쪽 부분.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A2로 나오겠죠. 왜냐하면 얘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A2가 되는 거고 뒤에 있는 거 곱하기 1 자, R이 음수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오는 거라서 플러스 R의 3승 됩니다. 그 다음 위에 있는 것도 그냥 날려지니까 마이너스 21이 되겠네. 자, 이게 얼마가 되더라? 제로가 되더라. 자, 그러면 넘겨주면 얘는 플러스 되고 얘랑 얘랑 같다라고 두시면 되겠지. 오케이? 같다라고 두시면 됩니다.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얘 1 플러스 1 마이너스 R이 되겠고 그다음 여기 뒤에 있는 거는 얼마니? 1 마이너스 R 플러스 R 제곱이 되겠네요. 오케이? 됐어? 자, 얘를 이제 정리하면 되잖아요. 얘 정리하면 어디다 적어주지? 이쪽에다 적어줍시다. 20의 R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20R이 되겠고 여기 20이 되는데 자 저쪽으로 넘겨주면 21 마이너스 21R이 되겠죠. 오케이? 잘했어요. 넘겨줍시다. 그러면 얼마죠? 20의 R의 제곱이고 얘랑 넘겨주면 플러스 R이고 끝에 마이너스 1 되겠네. 이걸 제곱 됐어? 그러면 4, 5, 9, 1, 1인데 밑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되겠네. 따라서 뭐가 나온다? R이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공비 자체가 마이너스 4분의 1 나옵니다. 자, 얘가 마이너스 4분의 1 나오는 상황이니까 가보자고. 어디다 적어야 돼? 자, 이쪽 부분 좀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이쪽 부분 얘가 수렴한다라고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오케이? 수렴한다라고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여기 있는 부분들 일단 얘 지금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거분에 이거 하게 되면 어차피 A1은 지금 양수가 A1이니까 A1 자체가 1이니까 양수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음수가 될 거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3 곱하기 마이너스 1의 n승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 됐죠? 여기 있는 요 녀석 정리하면 그 다음 뒤에 있는 녀석도 정리를 조금 해주셔야 되겠네. 그러면 an분의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bn 자체가 요런 형태로 만들어지겠죠. 오케이? 요런 형태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자, 이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뒤에 이제 좀 보셔야 되겠네. 자, 정리를 조금 한번 해봅시다. 뭐로 정리가 되겠니? 뒤에 있는 녀석을 정리를 조금 해주셔야 되겠네. 자, 얘 보시면 일단 bn 자체가 요거랑 동일해야지만 어떻게 되느냐면 이게 서로 없어져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얘가 지금 0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 이 전체적인 값이 얘가 0으로 가야지만 뭐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전체가 0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자 이렇게 좀 정리 한번 해봅시다. 아 얘가 0으로 간다고 그랬으니까 뭐 이거는 일단 끝나는 상황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있는 거 이것부터 정리해야 되겠지. 근데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니까 얘가 0으로 가게 되려면 bn 자체는요 누가 될 수밖에 없다. 얘를 넘겨주면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1의 n승 곱하기 an이 될 수밖에 없고 여기 들어있는 an이 아까 전에 공비 마이너스 4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공비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4분의 1의 n 마이너스 1승이고 아까 전에 1이 있을 거니까 요런 형태로 만들어져야 되겠지. 오케이? 요런 형태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요 값이 딱 0이 될 거니까 자 저런 형태로 만들어지더라. 잘했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조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정리가 될 거냐? 다 됐고 마이너스 1 이거 정리하면 되겠네. 자 이거 좀 정리 한번 해봅시다. b에 n이 될 텐데 이거 자체가 0이 되면 된다는 얘기야. 이거 자체가 이게 부호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면 식을 정리했었을 때 마이너스 4분의 1 나가니까 여기 12가 되겠네요. 여기 뒤에 있는 거 마이너스 4분의 1에 마이너스 1승이니까 마이너스 4가 튀어나와서 11이 되겠고 뒤에 있는 거는 그냥 마이너스 4분의 1의 n승 마이너스 1의 n승이니까 4분의 1의 n승이 되겠네요. bn 이렇게 잡히겠네요. bn 나왔으니까 나머지는 계산이 되겠죠. 됐어요? 그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 잘했지? 쭉 넘겨서 계산해 줬을 때 저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4분의 1 잘했죠? 됩니다. 이제 뭐 이 부분은 다 거의 다 끝났으니까 다음 시간 되면 급수 극한은 일단 끝나고 다른 교재 일단 내줄게요. 다음 시간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